오늘은 타임슬립에 대한 것을 하겠는데, 타임슬립은 타임 트래블하고 조금 다릅니다. 시간 여행 같은 경우, 타임 트래블은 과거에 갔을 때, 과거의 그 사람들하고 실제로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과율이 깨지는 위험성이 있지만, 타임슬립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나 미래로 갔을 때, 상호작용을 못하죠. 그래서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걸어가고 이제 뭔가 뭐 어떤 느끼는 거예요. 뭐 냄새, 소음, 뭐 이런 걸 다 느끼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나 미래로 가는 타임 트래블하고 좀 다른데 타임슬립은 어떤 그 체험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실제로 뭐 이제 이렇게 타임슬립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타임슬립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여행자하고는 좀 다른 건데 실제로 그 뭐라 그래요. 한국에도 이 타임 슬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의 미끄러짐 현상이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의 어떤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서프라이즈 말고 이제 뭐 가이드 포스트나 리더스 다이제트에 보면 2차 대전 이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공군 전투 비행장을 먼저 미리 보는 거예요. 폭격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지나가는 현장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타임슬립 체험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타임슬립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프라이즈에서 안 다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타임슬립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캘리포니아 침몰, 캘리포니아주가 침몰하는 것을 1937년에 조 브란트라는 이제 사람이 타임슬립해서 이걸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의 그 타임슬립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17살 때인 1937년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타임슬립이 일어나서 미래의 로스앤젤레스나 뭐 캘리포니아로 가서 어떤 엄청난 지진과 이제 그 뭐야 그 캘리포니아 주가 뭐 거의 다 바다로 침몰하는 그러한 이제 현장에 있었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옛날에 제가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 별로 큰 관심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캘리포니아 주가 가라앉는지 솔직히 구체적으로 몰랐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안 2943번이 이제 통과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2943 법안은 뭐냐면 개인의 성적인 취향,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가 양성애라든가 뭐 소아성애라든가 이런 변태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어떤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설교라든가 그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지 못하, 그러니까 동성애 못하게 하는 약도 있나 보죠. 그런 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동성애와 같은 개인적인 성적 취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막아버리는 법안이죠. 이게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가 됐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성경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50대 18로 통과시켰다. 제가 이걸 보면서 캘리포니아 침몰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나름대로 알게 된 거죠. 이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해놓고 오히려 기독교를 역차별하는 거죠.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아하 옛날에 봤던 캘리포니아 침몰에 대한 타임슬립과 이걸 또 이제 브레넌 목사님이 1935년에 예언을 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한 거고 조 브란트라는 사람은 뭐 영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타임슬립을 한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조 브란트의 타임슬립에 나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침몰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37년 17살 때 1920년생인데 말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래의 캘리포니아로 타임슬립을 뭐 한 6, 7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캘리포니아 주의 대재난에 대해서 이제 본 거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있을 건데, 자, 일단 뭐, 그 의미는 나중에 보고, 그 전에 이제 번역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자세히 찾아보시고, 인터넷에 조 브란트라든가 윌리엄 브레넘 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싱킹을 치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캘리포니아 싱킹이라고 치면 과학자들도 엄청 올리죠. 캘리포니아 주가 그 밑에가 어떤 벌집 구조의 약한 집안 지질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요즘 엄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 브란트가 이제 1937년에 이제 체험했던 그 내용을 1967년인가에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세히 한번 이 사람이 미래의 캘리포니아에 가서 어떤 곳을 보고 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거를 영어로 올린 걸 제가 나름대로 이제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번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타임슬립을 갔다든가 미래의 타임슬립 중에 거의 다 일어났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주 침몰에 대한 타임슬립은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다루기가 힘든데 제가 이제 소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문제는 캘리포니아주가 침몰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생기죠. 왜냐면 지금 4차 산업이라든가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하고 캘리포니아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어떤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 침몰이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1930년대에는 이런 타임슬립과 어떤 예언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도 뭐 1980 몇 년도부터 이 얘기를 알았는데 이게 뭐요? 사실은 좀 그랬죠. 읽어보지도 않았죠. 대충. 근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저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처음으로. 무지하게 긴 내용인데 제가 조금 짧게 해갖고 이제 올렸으니까 한번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머리 안을 돌고 있는 것처럼 심한 두통과 함께 나는 병원에서 일어났다. 이 사람이 살던 데가 이제 프레스노라는 데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면 어디냐면 여기죠. 캘리포니아 주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산호제,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뭐 샌디에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옛날에 스페인 땅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거죠. 다 스페인어죠. 근데 프레스노가 여기 있죠. 이 사람은 조 브란트라는 사람은 프레스노에 살던 사람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지하게 멀죠. 근데 이 사람이 여태 다치면서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블러바드 여기로 타임슬립을 한 겁니다. 어디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미국을 안 가봐서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디더라? 어디냐요? 어디나? 여긴가요? 여기네, 여기. 헐리우드 블러바드, 여기죠. 여기로 타임슬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냐면, 프레스노에서 사고를 당하고서, 어디로 갔냐면, LA에, 여기죠. 헐리우드. 이쪽이 이제 비버리 힐스죠. 비버리 힐스. 그리고 여기 헐리우드. 여기로 타임슬립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디로 타임슬립을 하냐면, 여기 어디에요? 여기. 샌 버너디노라고, 여기 이제 빅 베어 마운틴이라고, 여기 산. 요 산 위로 또 이제 타임슬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나를 본 거죠. 여기 보면 뭐 아주사라든가 패사디나라든가 유명한 지명이 많이 있죠. 롱비치.
뭐 저는 이제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들이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찌됐건 이 프레스노에서 타임슬립을 해서 거의 한 90년, 80년, 8, 90년, 100년 이후에 LA로 이 사람이 타임슬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머리 안을 돌고 있는 것처럼 심한 두통과 함께 나는 프레스노의 병원에서 일어났다. 에마 블랙키에서 떨어지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거기에 누워있을 때,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어떤 영상들이 내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영상들은 가만히 정지해 있었다. 우리 이제 시각, 그쵸? 우리 전두엽 앞에 이제 영상이 생긴 거죠.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미래인지 고대의 땅인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천천히. 근데 이제 영상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영상만 보면 환상을 본 건데 비전을 본 건데 문제는 영상만 보면 비전이죠. 환상이지만 문제는 이제 냄새, 색깔, 진동이 느껴지면 이건 타임슬립을 한 겁니다. 물론 상호작용은 못하죠. 타임 트래블은 아닌데 그 후 천천히 유성 영화에 지금 이게 1937년이니까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성 영화, 유성 영화의 구별이 있던 때입니다. 무성 영화가 아직도 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유성 영화가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그 후 천천히 유성 영화의 은색 스크린처럼 실버 스크린처럼 그러나 색깔과 냄새와 진동이 느껴지면서 자기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죠. 로스앤젤레스에 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1937년의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로스앤젤레스였다. 버스와 이상한 모양의 차들이 도시거리에 가득했다. 이 사람이 쓰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얘기죠. 제가 이렇게 확대하고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 사람이 머리를 다치고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타임슬립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영상들이 떠오르면서 문제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비전뿐만이 아니라 환상뿐만이 아니라 색깔, 냄새, 진동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그 현장의 미래의 LA로 가 있었다 이거죠. 이게 타임슬립이 일어난 거죠. 단순한 비전이 아니죠. 이게 어떤 뭐 영적인 선지자들이 비전, 영상들,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그 현장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한 사도도 계시록을 쓸 때 단순히 비전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슬립으로 미래로 보내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 낙마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슈퍼맨 그죠? 슈퍼맨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됐죠. 이 말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옛날 고려적 1937년이면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아이고, 이거 진짜 2차 대전 훨씬 이전에 아주 고려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보다 더 미래에, 지금 현재의 LA죠, 여기가. 현재의 LA인데, 지금보다 훨씬 미래에, LA로 갔는데, 그렇다고 어떤, 공상과학영화처럼 아주 이상한 데로 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2018년보다 약간 더 미래, 제 생각에는 한 2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미래로 간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다른데 이 훨씬 거대해진 이 도심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LA가 미래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피스 천문대라는 데죠.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 천문대를 제가 찾아보니까 LA의 그리피스 천문대가 어디 있나 보니까 내가 찾았는데 못 찾겠다. 어디 있나? 아이고, 제가 이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미국도 안 가고 이걸 하랬더니 힘드네. 그때 찾았는데, 금방 찾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서. 그래서, 보면, 여기 그리피스 천문대 바로 밑에가 이제 헐리우드 블러버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피스 천문대 영상이죠. 그렇죠? 이런 걸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가 헐리우드 블러버드죠. 그렇죠? 이 그리피스 천문대가 있고 그 밑에 여기가 이제 헐리우드 블러버드죠. 그래서 여기가 헐리우드 블러버드 필름 페스티벌하는 뭐 유명한 대로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를 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헐리우드 블러바드를 생각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LA 어느 한 지역에서 헐리우드 블러바드로 딱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타임슬립을 한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때는 이런 남자애들이 없었는데 수염도 기르면서 귀걸이도 한 17살 또래의 남자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말이 되니 뭐 남자애들이 막 그냥 이상한 치마 입은 것처럼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염이 있고 또 이분은 귀걸이를 한 내 또래의 남자들을 보았다. 모든 여자들 그들 중 일부는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1937년만 해도 여자들이 롱스커트만 입고 있었죠.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뭐 이브생 로랑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트라우저 여자들 바지를 막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어찌됐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긴 치마만 여자들이 입고 있다가 이걸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뭐여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더 황당한 거는 얘네들이 걸음걸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들은 구부정거리며 마치 춤을 추는 듯이 걷고 있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걸음걸이에 꽤나 친숙한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시대의 이상한 사람들의 LA다, 헐리우드 블러바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나를 보거나 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그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뒀다는 거죠. 얘기를 시도하다가 또 말도 안 통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말을 걸 수 없다는 거죠. 타임 트래블 한 게 아니라 시간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시간 여행을 했으면 말을 걸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만 타임 슬립은 시간 미끄러짐 현상에서는 현장에 가긴 가는데 이제 영으로만 간 건지 사도 바울처럼 하여튼 상호작용이 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배워야만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걸 수가 없는 이 상황. 이 사람은 이게 타임 슬립이라는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어떤 체험한 걸 그대로 진술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남자애들 이렇게 옷 입고 여자애들 이상하게 펑키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이거 뭐 구부정하게 걷고 이거 뭐 춤추듯이 걷고 막 이러면 그렇죠. 귀에 못 걷고 뭐 스마트폰 하면 이거 뭐요 뭐 이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블러바드에 보면 스타들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뭐 사론 스터디나 이런 애들 이름이 있대요. 성룡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키 찬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여자들 이런 치마 입은 거 보면 이게 뭐요? 하고 기절초풍하겠죠. 아니 이제 그 시대적인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나는 공기가 너무나도 조용한 거. 남자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데 이 사람은 뭔가 느낀 거죠. 공기가 너무나도 조용한 거. 일종의 극한 적막감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상하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이고 미래의 어느 시점인데 뭔가가 빠져 있었다. 뭔가 있어야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지 하다가 이 사람이 처음엔 그것이 뭔지를 생각해낼 수 없어서 생각이 안 나니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새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1937년에는 아마 LA도 이제 뭐 우리나라랑 달리 뭐 이제 공원도 많고 그러니까 새소리가 들려야 되죠. LA에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도 이제 새소리가 요즘도 아마 있겠죠. 왜? 한국보다 이제 녹지가 많을 테니까 서양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새소리가 안 나는 게 이상했죠. 근데 하여간 굉장히 그것을 비롯해서 굉장한 태풍전의 고요함, 그렇죠. 극한 적막감을 이 사람이 느낀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서 간 거. 이상하니까 계속 귀를 기울이고 가는 거죠. 이 타임슬립한 미래의 이제 캘리포니아 LA에서 나는 귀를 계속 기울였다. 헐리우드 대로의 북쪽으로 2블록 더 걸어갔다. 그런데 모든 집들에 새들이 전혀 없었다. 새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궁금했다. 새들이 모두 떠나갔나? 뭐 히치콕 영화에 보면 새들이 떠났다 돌아왔다 이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제 큰 지진이 있기 전에 동물들이 육감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새들이 모두 떠나갔나? 나는 다시 엄청난 적막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뭔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다. 그래서 뭔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구나를 이 사람이 일단 뭐 타임슬립도 영적인 현상이니까 느꼈겠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시간대가 도대체 몇 년도이지? 하고 이제 궁금해진 거죠.
확실히 1937년은 아니었다. 나는 한 구석에 있는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봤다. 루즈벨트는 분명히 아니었다. 왜냐면 루즈벨트는 더 크고 무겁고 귀가 더 큰 덩치 크죠. 그죠? 뭐 다리는 쩔지만 덩치는 무지하게 크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런데 이제 이 미래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사진을 봤죠. 근데 루즈벨트가 아닌 거죠. 근데 남자 대통령이죠. 여자 대통령이 아니죠. 자, 1937년이 아니라면 도대체 몇 년도인지 궁금해졌다. 혹시 트럼프로 봤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트럼프 이후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자, 내 눈은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누군가가, 근데 여기까지죠. 이 사람이, 몇 년도이지 하고 궁금하는 순간에, 이제, 이 타임슬립에서 깨어나죠. 환상에서 깨어나듯이, 내 눈은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영상이 겹쳐 보이는 거죠. 1937년도에 누군가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1937년도에 누군가인데, 에이, 젠장. 이게 뚱뚱한 간호사가 왔구나. 내 체온을 재러오는 또 뚱뚱한 간호사였다. 나는 잠에서 깨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에이 미친 개꿈 꿨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꿈꿀 때 있죠. 좋은 꿈이든지 나쁜 꿈이든지 깨어나면 그 꿈에 좀 더 있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아주 정확하죠. 근데 꿈보다 훨씬 진전된 그러니까 꿈보다 더 진전된 게 환상이고 환상보다 더 진전된 게 타임슬립이고 타임슬립보다 훨씬 더 이제 그게 대단한 게 바로 타임 트래블인데 여기서는 타임슬립이죠. 이 사람 타임슬립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나 뭐 그냥 그렇죠.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1차원적으로. 어찌됐건 이제 이 사람이 1917살이면 뭐 17살이면 뭐예요? 고등학생? 이게 뭐 중고등학생 아무것도 모를 때 얘기죠. 이게 대단한 얘기죠. 현대의 많은 어떤 초자연현상,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 근거 자료들의 통계 처리돼서 뭐 타임슬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밝혀진 이후에 봐도 너무나 생생하고 이제 리얼리티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간호사들 있죠. 다친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뚱뚱한 이제 못생긴 간호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 뭐 이제 괜히 입원하면 이제 예쁜 간호사 누나가 와서 엉덩이 주사 놔주나 이런 생각 괜히 남자애들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뚱뚱한 간호사 늙은 간호사가 왔다 그래서 에이 젠장 이러는 거죠. 자, 근데 다음날 또 타임슬립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음날 두통이 훨씬 더 심해졌다. 내가 그 말에서 떨어져 갖고 죽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아마 머리를 다쳤나 봐요. 나는 또다시 그 미친 개꿈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진짜 같았는데 막상 깨어나서 훨씬 리얼한 현실 세계를 경험하면 에이 내가 꿈꿨구나 이러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하도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자꾸 가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는 약간 이중적인데 나는 또다시 그 미친 개꿈 헐리우드 꿈을 꿨다. 또 타임슬립을 한 거죠. 꿈꾼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을까? 근데 그들 주변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머리 주변에서 좀 빛나는 광채였다. 나는 지금도 기억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요걸 나중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기 보여요. 마리 앙뚜아네트 200년 전에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는데 이 사람들한테 광채가 나요. 그래서 타임슬립을 하면 사람들한테 광채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봐라. 이거 진짜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지? 그들 주변에 이상한 빛이 있네. 그것은 그들 머리 주변에 좀 빛나는 광채였다.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난다. 여러분이 지금 타임슬립에 관련된 이제 유튜브 영상 좀 보세요. 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슬립을 하고서 미래의 어떤 한 시점, 언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30년이나 합시다. 그때 LA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의 옷차림이 전혀 다르죠. 미래의 옷차림이죠. 그렇다고 뭐 공상과학영화처럼 엄청나게 수백 년 이후하고 좀 다르죠.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좀 다른 건데, 나는 지금도 그것이 기억난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헐리우드 대로로 다시 갔죠. 다시 헐리우드 대로로 갔죠.
대로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거기에 있을 예정이었다. 즉 자기가 이제 타임슬립이나 꿈이나 환상에서 직관적이죠. 깨달음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죠.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할 때 바로 현장에 있을 예정으로 돼 있다. 그 운명을 느낀 거죠. 스스로. 나는 한 큰 극장에 시계를 올려다 봤다. 이 극장 시계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이 극장 시계를 찾더라고. 근데 찾았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바빠서. 그래서 어찌됐건 나는 한 큰 극장에서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오후 3시 50분이었다. 이때 이제 터지는 거죠. 이때 캘리포니아주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어떤 지질 구조들이 이제 지진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쪽 사람들은 지금도 빅 왕, 큰 지진이 온다 이러한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과학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 저 같으면 그 지역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3시 50분이었다. 큰일이 일어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아무도, 요 시간을 잘 보세요. 3시 50분. 미래의 한 시간, 미래의 한 시점에 오후 3시 50분부터 캘리포니아의 를 지탱하고 있는 지질 구조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지진이 시작되는 게 3시 50분이다. 이 조 브란트의 타임슬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올린 건데, 뭐 그건 자유죠. 이게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진짜다 가짜다 말은 못합니다. 큰일이 일어날 것이었다. 나를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이제 꿈속에서 타임슬립은 아니지만 꿈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나를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영화관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돈 안 내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이제 판지, 뭐 이제 마분지 같은 이제 이 시대는 옛날이니까 마분지로 만든 큰 어떤 어떤 광고, 그쵸? 홍보 그런 게 있죠. 지금처럼 간판으로 안 하죠. LED 간판으로. 어떤 판지로 된 금발 인형이 6피트의 다리를 늘어뜨리고 큰 천막 위에 들이워져 있었는데 영화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더니 그게 없었다. 잠깐만. 이게 미래면, 미래에도 한다는 얘기네. 그쵸? 내가 잘못 말했네. 이게 지금 미래죠. 과거가 아니죠. 나는 밖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거리를 따라 걸어갔다. 콘크리트 위에는 스타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중 몇몇은 아는 사람 이름이었다. 예를 들면 클라크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이니까 이제 알죠. 또 다른 것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아까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샤론 스톤 이런 애들은 이제 훨씬 뭐 손잡벌도 안 되는 증손잡벌이니까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해서 프레스노에 있는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으니까 재밌죠. 이 블러바드에 계속 헐리우드 대로에 머물고 싶기도 했다. 그런 이제 복잡한 심사를 표현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짐 힐, 이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 잔뜩 써 있네요. 이게 미래에 이런 걸 본 거죠. 이제 지금 이 시점보다 더 미래의 어떤 시점이겠죠. 농구 스타인가 보네요. 샤론 스톤이라든가 이런 게 써있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그 사람이 이제 타임슬립해서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본 거죠.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 미친 아이들. 그렇죠.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아마 할로윈데이 의상인가? 하다가, 근데 할로윈데이 분위기가 아닌데? 그냥 일상생활 분위기인데. 그리고 할로윈데이가 저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할로윈데이보다 더 이른 봄의 상황 같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또다시 뭔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의 소리라 그랬죠.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즉, 소리가 전혀 없는 소리. 적막함. 극한 적막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그 침묵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조용하니까 이거는 뭔가 육감으로 느끼는 거죠. 또 이 사람이 타임슬립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지겠죠. 나는 그것이 일어나고야 말 것을 알고 있었다. 뭔가가 터질 것이다 하고 지금 막 터지려고 했는데 확실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타임슬립에서 깨어났죠. 미소 짓고 웃으면서 그 뚱뚱한 간호사가 다시 나를 깨웠다. 에라이 젠장 이런 거죠. 또 이 사람이 우유 먹을 시간이에요. 이쁜 아저씨.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조 브란트가. 이런 30대 늙은 여자가 고양이 파자마처럼 노는 건 이게 미국의 농담인지 뭔지 저는 제 관용구를 잘못 번역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다음엔 핫초콜릿 가져오겠지 하면서 이제 짜증내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내가 어디 있었던 거지? 아니면 내가 이게 헐리우드에 있는 게 진짜 난지 프레스노에 있는 1930년대 프레스노에 있는 난지 어떤 게 더 진짜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둘 다 리얼하기 때문에 점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좀 전에 헐리우드 블루바드에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어디 있었던 거지? 아니면 어디에 있지 않았던 건지 지구 끝까지 갔다 오고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 끝까지 갔다 왔는데 또 바로 여기 누워있는 프레스노 여기도 없는 세상 끝에도 갔다 왔는데 이게 또 뭐지? 왜 이 간호사가 있지?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느 게 더 진짜인지 모르는 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잘 보인다면 내가 이 모드를 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어쨌든 아무도 안 믿어주겠지 이러는 거죠. 그러자 다시 또 타임슬립을 또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 꿈의 그 마지막 순간에 되돌아 돌아가는 거죠. 이제부터가 좀 진짜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죠. 그대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어떤 이쁘장한 이제 소녀인데 이게 이제 미혼모 같아요. 미혼모죠. 결혼도 안 하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된 여자애가 아기를 낳은 거죠. 어떤 영어에 보면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이쁘장한 젊은 소녀가 지나가는데 작은 소년들 아마도 쌍둥이 자식이다 이거죠. 애들 쬐깐한 애들 남자애들 둘을 한 손씩 붙잡고 끌고 왔다. 그녀의 스커트는 꽤 짧았고 무척 피곤해 보였다. 나는 잠깐 동안 그녀에게 이게 타임슬립인지 모르고 하도 리얼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걸려고 한 거죠. 또 까먹고서 아까 배워놓고 또 실수하는 거죠. 나는 잠깐 동안 그녀에게 새들에 관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자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렇죠. 이제 깨달은 거죠. 아이고 말이 안 통하지 참 나를 못 보지 그렇게 된 거죠. 그녀의 머리카락은 온통 엉클어지고 머리 위로 온통 올라가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수도 그렇게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1930년대 여자들하고 머리가 전혀 다르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머리다 이거죠. 이런 펑키 머리 스타일이죠. 엉클어진 상태로 문턱 올리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참 이게 또 개성이라고 하니 또 참 어찌됐건 그녀의 머리카락은 온통 엉클어지고 머리도 온통 올라가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수도 그렇게 머리를 하고 있었다. 여기 이제 패션에 앞서가는 이제 LA라든가 일본의 신주쿠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제 옷이 뭐 엉망진창 뭐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녀가 이게 분명히 3시 50분이라고 그랬죠. 무언가 두려워하며 뉘우치는 듯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 잘못했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주 피곤해 보였다. 아무리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미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뭐 이름이라든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죠. 그녀는 무언가 두려워하며 뉘우치는데 아주 피곤해 보였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도 이게 직감적으로 안 것 같아요. 미래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살다가 결국 올 게 오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 같아요. 이때 그 시점에 그 현장으로 조 브란트가 타임슬립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여자애도 막 사는 얘도 아주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 그 여자의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 거죠.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른다. 이게 타임슬립은 환상과와 달리 뭐가 느껴져요? 모든 진동과 냄새와 뭐 채취와 모든 게 느껴지는 거 현장에 막 간 거죠.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른다. 좋지 않은 냄새다. 황이나 황산 같은 냄새, 즉 죽음의 냄새. 잠시 동안 나는 화학실험실. 옛날에 저도 화학실험 이제 케미스트리 하다 보면 이제 황 이렇게 하면 냄새 무지하게 더럽죠. 유황 냄새죠.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애를 찾으려고 둘러보았을 때 그 애가 이제 이미 걸어간 거죠. 이미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웬일인지 찾고 싶었다. 뭔가 일어날 줄 알았고 나는 그녀와 함께 머무면서 뭔가 일어날 줄 아니까 돕고 싶다 이런 거죠. 인지상정이죠.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반블럭을 더 걸어갔다. 그리고 시계를 다시 보았다. 내 눈은 그 시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냥 기다렸다. 딱 보면서 기다린 거죠. 아주 화창한 날 오후 3시 55분. 5분이 지난 거죠. 미래의 5분이 지나간 거죠. 아주 화창한 날 오후 3시 55분이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영원히 기다리면서 그 시계를 보면서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이제 그 짧은 순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무슨 일이 터질 거니까 계속 시계 봐야지, 시계 봐야지,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왔다. 모든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두려워하는 빅 완이 왔다는 거죠. 빅 완이. 큰 게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침내 왔다. 3시 55분.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2년 전에 있었던, 1935년에 있었던 지진보다도 심하지도 않았던 거죠. 처음에 시작은 이제 살짝 오나 봐요. 보통 이제 피파가 먼저 오잖아요. 이제, 땅은 단지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면서 피식 웃어댔다. 나도 웃었다. 이게 뭐야? 뭔가 이 종말에 엄청난 지진이 온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왔네 그랬는데 어이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헤헤 하고서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면서 피식 웃어댔다.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브란트도 같이 자기도 덩달아 웃었다는 거죠. 아니 겨우 이거야? 내가 이렇게 무서운 거 혹시 오는데 이게 뭔가 묵직한 게 오는 거를 느꼈는데 겨우 이 정도네 하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웃은 거죠. 이것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야? 겨우? 이 재미있는 우스운 작은 지진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안심하고 또 실망하는 거죠. 에이 다행이네. 그래 맞아 뭐 맨날 겨우 뭐 몇 점 진도 몇 점 진도 한 3, 4짜리 지진이겠지 이러면서 이제 안심한 거죠. 대체 내가 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내가 대체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나도 저번 그 애들처럼 이제 습관이 된 거죠. 배운 거죠. 다리를 꾸부정거리면서 대로를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이제 띠껍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아이들한테 배운 거죠. 나도 저번 그 애들처럼 다리를 꾸부정거리면서 이제 힙합 스타일로 이제 대로를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벌써 물든 거죠. 걔네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했더라? 잘 흉내를 못 내는 거죠. 벌써 그 빈정대고 비아냥거리는 걸 배운 거죠. 이 1937년만 해도 아주 진지한 그 분위기죠. 시대 분위기가. 근데 2000년 넘어가면서 이 애들이 막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비아냥거리고 뭐 빈정대고 이런 신인류죠. 걔네들이 그걸 이제 이건 훨씬 더 후대죠. 2000한 30년, 40년 될까요? 언젠지 모르죠. 함부로 말 못하죠.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했더라?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휴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실망하면서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땅이 내 밑에서 단단하지 않은 걸 느낀 거죠. 땅이 단단하지 않은 걸 느끼죠. 액상과 현상이 발생했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실 타임슬립이죠. 꿈이 아니죠. 이 사람 타임슬립을 모르니까 꿈으로 표현한 거죠. 사실은 꿈꾸는 게 아니었다. 너무 리얼하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그 냄새가 바다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5개에서 10개의 점포를 더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저번 그 아이들, 그 힙합 바지 입고 이런 아이들, 꾸부정거리는 이런 애들이 얼굴이 보였다. 그들 중 2명은 바로 내 앞에 있었고 나한테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안 보이니까 다가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아마 뭐 누가 예언을 했던가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 캘리포니아 문제가 커지나 봐요. 침몰 문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돼도 무시하면서 사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다가 그런 징조가 보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분위기예요. 이때가. 그런데 갑자기 왔긴 왔는데 3시 55분경에 살짝 오니까 에헤 그러면서 비웃었다가 다시 막 냄새가 나면서 땅이 심상치 않으니까 얘네들이 겁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영화 샌 앤더레스라든가 2012 영화 이런 데 보면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이곳에서 나가서 동쪽으로 돌아가자 되돌아가자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죠. 얘네들이 비아냥거리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점점 심상치 않으니까. 그는 매우 두려워 보였다. 보도블럭이 떨리는 것 같진 않았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뭔가 바닥이 단단하지 않은 걸 느끼는 거죠. 아주 미세 진동이 있나 보죠. 그런데 이 노파도 한 명 있어요. 올드레이디가 있는데 이 여자도 벌써 안 거예요. 이 뭔가가 죽음의 냄새가 오니까 비록 갑자기 막 땅이 막 흔들리진 않지만 느낀 거죠. 노파 한 마리가 큰 개와 작은 흰 개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노파라고 해봤자 이 사람이 볼 때는 한참 증손자뻘도 안 되죠. 미래의 사건이니까. 노파, 한 명인데 실수했다. 노파 한 명이 큰 개와 작은 흰 개를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서서 무서워하며 팔로 개를 붙잡고 집에 가자, 프라우, 프라우, 엄마가 너를 집에로 데려다 줄게. 뭐 이랬다는 거죠. 이걸 그 현장에서 들은 거죠. 미래에. 개에 매달리는 불쌍한 그 여자. 하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도 자기도 무서운 거죠. 오!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나는 무서웠다. 정말로 겁이 났다. 그 여자가 기억났다. 아까 그 소녀죠, 소녀. 미혼모 같은 애, 쌍둥이 미혼모. 그녀는 그 길을 따라 아마 한 발로 내려갔을 것이다. 나는 달리고 도망쳤다. 자기도 이제 너무 실제 상황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거죠. 회피 반사하는 거죠. 땅은 떨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떨리는 거죠. 극미한 진동에다가 점점 이제 큰 진동이 오는 거죠. 땅이 떨리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 젊은 아가씨가 보도블럭에 앉아 있었는데 보도블럭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뭐라냐면 지진 바로 그 지진이야. 비관이다 이를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 그 많은 오랜 세월 얘기하던 그 무시무시한 캘리포니아 지진 대지진이 바로 메가 어스케이크 캘리포니아가 침몰시킨다는 그 지진이 바로 이 지진이야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나 이 지진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었던 거죠. 시작이 약하니까. 그런데 직후에 그것이 드디어 왔는데 또 온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세계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며시 온 거죠. 그것은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아기를 가진 어떤 여자의 찢어지는 비명소리처럼 또는 길고 낮은 사이렌의 찢어지는 비명소리 같이 삥 이런 소리가 나면서 들렸나 봐요. 끔찍했다. 마치 무슨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떤 괴물이 보도블럭을 막 밀어 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보도블럭이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보기 오래전에 이미 벌써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보도블럭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벌써 오래전에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차들을 보았다. 근데 차들은 그냥 진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볼 때. 경적은 울리고 있었죠. 삐삐삐삥 이러면서. 그들은 경적을 울리고 있었지만 차 자체는 두려워 보이지 않죠. 사람이니까. 단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 후 작고 하얀 차가 안쪽 차선에서 도로 경계석을 향해 뭐 마티스라든가 조그만 차겠죠. 안쪽 차선에서 도로 경계석을 향해 곧바로 향해 나왔다. 운전하고 있던 여자애가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전방을 응시하고 앉아 있었으나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있었다. 그녀는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냈다. 나는 그녀를 보면서 아까 그 여자애를 생각한 거죠. 나는 이게 꿈이니까 내가 다시 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어진 아지진 않는 거예요. 막 가위 눌림처럼. 지진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이번엔 달랐다. 이제는 진동이 제법 커지는 거죠. 그것은 좌우로 흔들리는 이제 요람, 크레이들처럼 잠시 동안 흔들리다가 헐리우드대로 그 큰 블러바드가 가운데가 두 개로 부서지는 거죠. 막 이제 뭐예요? 단층이 발생하는 거죠. 콘크리트는 거대한 삽에 의해 쭉 밀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두 동강으로 무너졌다. 그래서 그 여자의 차가 통제불능 상태가 된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보도블록 쪽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결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대한 노이즈, 소리가 들린 거죠. 수백의 소리들이 모인 건데 모든 종류의 소리로 아이들, 여자들, 귀걸이 가진 미친 남자아이들, 귀걸이 끼고 있는 그 미친 남자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로스앤젤레스 사람,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소리 지르겠죠. 그리고 막 그냥 건물과 이런 데서 막 삐삐삐 소리 나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죠?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꺼번에. 그들은 모두 움직이고 있었고 보도블럭 위에도 있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들어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부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샌 안드레아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LA가 묵 들어올려졌다가 뚝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리프터 들어올려지고 있었는데 물은 여전히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증이 됐다는 거죠.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끔찍해요. 테러블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잠에서 타임슬랩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아유 그 꿈 무서우니까 이제 안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죠. 이거죠. 뭐
우리가 이제 재난영화를 볼 때, 이상하게 요즘 캘리포니아 쪽에 자꾸 재난영화가 나오는 게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2012년의 영화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샌 안드레아스 영화 보면 이렇게 평평하다가 땅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샌 안드레아스에 보면 LA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여기 보면 여기 평평하죠. 그렇죠? 평평한데 이거 보면 막 부풀어 오르죠. 이 땅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것은 다시 왔다는 거죠. 좀 전에 거는 맛보기였는데 맛보기였던 처음 것과 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는 그게 바로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다. 나는 바로 그것에 다시 돌아가 있었다. 이 캘리포니아가 침몰하는 현장에 다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울고 소리 지르고 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 돌아가 있었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는 걸 스스로 알았죠, 이 사람이. 내 고막은 마치 파열될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거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난 거죠. 사람들은 넘어지고 떨어지고 일부는 심하게 다치고 건물의 데브리, 잔해들, 부스러기들이 하늘로 날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죠. 그중 한 개가 내 얼굴 옆에 강타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잠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그것은 처음에, 즉 처음 꿈에선 재미있는 듯 했지만 내가 세상의 끝에 대해 꿈꾸려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죠. 알게 되자 정말로 끔찍하게 두려운 거죠. 차 안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은 대부분 거리에 있었죠. 그러나 그 나이 든 이들은 마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 죽어 사람 죽는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댄 거죠. 차 안에서. 그러나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기도 이제 타임슬립한 상황에서 들어올려지는 걸 느낀 거죠. 내가 죽었나? 나는 모른다. 그러나 도시 위에 있던 내가 붕 뜬 거죠. 이제야 깨달은 거죠. 마치 소풍 테이블처럼 이 캘리포니아 전체가 태평양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2012년에 이런 영화, 이거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쪼개지지 않고 조금 쪼개지면서 전체가 서서히 기울면서 전체가 가라앉는 거죠.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캘리포니아 싱킹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그 캘리포니아 그 하부 지질 구조에 대해서 지진학자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샌 안드레아스에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 바다가 이렇게. 건물들은 이제 생각보다 잘 버틴 거죠. 사람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진동이 자지구레하게 크게 온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대지진에서는 거대하게 이게 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그거에 얘네들이 버티는 거죠. 거대한 어떤 진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버티는 거죠. 자질구레한 진동수에서는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넘어갑시다. 어찌됐건 하여간 뭔가가 다른 지진이죠. 그리고 이 지진의 길이도 되게 길어요. 옛날 지진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제 2011년에 있었던 3.11 지진은 기껏해야 제가 알기로는 1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지진은 무지하게 길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건물들은 사람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잘 버티고 있었다. 계속 버티고 있었다. 그 현장에서 지켜보는 거죠. 실시간으로 타임슬립해서 사람들이 그 건물들이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건물을 붙잡거나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다 박살나고 도로도 박살나고 막 기울어지고 그러는데 건물이 잘 멀쩡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건물로 들어가는 거죠. 놀라웠죠. 마치 건물이 스스로 어떤 의지가 있는 듯 보였죠.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데 건물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들 위해서 내려다본 거죠. 왜? 붕 뜬 거죠. 이미 공중으로 뜬 거죠. 타임슬립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 선 잡아! 그 선 잡아! 그 선을 잡아! 막 이러는 거죠. 나는 격려하며 응원하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건물들, 블러바드에 있던 그 건물들이 버티면 어쩌면 전에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여자, 미혼모 같은 그 여자애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측은지심이 발동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보였지만 사실은 아마도 3분 정도인데 그 3분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 거죠. 물이 계속 올라오더라도 건물들은 계속 버틸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빌딩들이 죽을 때가 어떨지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빌딩도 이제 보니까 사람처럼 죽는다. 그들도 삶을 포기하는데 더 큰 빌딩들도 그렇다. 몇몇 빌딩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중풍에 걸린 노인처럼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퍽 무너지는 거죠.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너져 내리면서 없어져 버린 거죠. 다 부셔지는 거죠. 작은 빌딩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내고 고집하죠. 사람들의 포효보다 더 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빌딩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온갖 소음이 나는 거죠. 진동이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무서운 듯 했다.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나 빌딩들은 죽어 있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자기는 계속 더 높이 올라간 거죠. 계속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뭐 재난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비행기 타고 자꾸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3인칭 시점이니까 이 사람도 타임슬립한 상태로서 자꾸 계속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듯했다. 그러나 보이긴 하는 거죠. 계속 볼 수는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재난 영화에 보면 막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무시무시하죠, 이거. 그러죠. 근데 이제 마지막 대지진에서는 무너지는 게 좀 다른 양태죠. 훨씬 거대한 규모죠. 나는 산 바르디노 근처에 빅베어 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으나 신기하게도 어디나 볼 수 있었다. 그럼 빅베어 마운틴이 어딘가 봅시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게 그 헐리우드의 블러바드가 어딘가요? 노스 할리우드. 여기네요. 여기 그리피스 천문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무슨 언덕이 있네요. 그리피스 공원인가요? 여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헐리우드죠. 헐리우드 블러바드죠. 여기가 비버리 힐스고 아까 얘기한 그리피스가 여기고 여기 유니버셜 픽처 거기에 있고 여기 보면 이쪽에 아주사를 지나서 아주사가 중요합니다. 순복음교회의 시작이 여기죠. 여기서 여기 가면 여기가 샌 버나디노죠. 샌 버나디노인데 이 버나디노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빅베어 마운틴이 이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 헐리우드 여기에서 붕 떠서 볼러바드에서 떠서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로 이동한 거죠. 여기로 이동한 거죠. 여기로 이동한 거죠. 여기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LA가 있고, 누가 자꾸 카톡 보내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죠. 여기가 그거죠. 여기가 샌 버나디노하고 여기가 빅베어 마운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산맥 상공까지 올라간 거죠. 여기서부터 LA의 비버리스하고 여기 헐리우드 블러바드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타임슬립한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죠. 어디를 보냐면 네바다주 리노,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라스베가스, 데스밸리 국립공원,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하고 바캘리포니아 이쪽을 다 보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근데 문제가 데스밸리가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60에서 80m인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진이 나서 물이 가라앉으면 여기까지 다 가라앉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타임슬립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가서 여기서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이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3인칭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미래의 캘리포니아의 재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계속. 자, 나는 샌 베나디노 근처 빅베어 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았으나,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제가 찾아봤죠. 여기죠. 여기가 샌 베나디노고, 여기가 빅베어 마운틴이죠.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았다. 문제는 산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발 고도가 별로 안 높은데 신기하게도 어디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지구는 다시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높이 있었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높이 있었지만 지구가 떨리는 것을 어떤 영적인 직관에 의해서 안다는 거죠. 이번에는 12초 정도 지속됐죠. 아까는 뭐 3분이라고 했나요? 3분? 그렇죠. 3분. 시간을 잘 보세요. 5분, 3분, 그 다음에 몇 분이에요? 12초.
나는 높이 있었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는 12초 정도 진동이 지속되었고 이상하게 부드러워요. 날카롭지가 않아요. 좀 부드러웠다. 그래서 그렇게 온화한 진동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거리들, 즉 샌베나르디노 산맥과 로스앤젤레스 사이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집들과 남겨진 모든 것들과 함께 태평양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죠. 이렇게 태평양을 향해서 얘네들이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근데 문제는 데스밸리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도 침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뒤집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산호세가 뭡니까? 여기에 실리콘밸리가 제가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진짜 여기 무너지면 이거 컴퓨터나 정보혁명 엄청나게 지장이 있겠죠.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거리들, 즉 샌버나르디노 산맥과 로스앤젤레스 사이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집들과 남겨진 모든 것들과 함께 태평양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다. 커다란 차선을 볼 수 있었는데 수십 개의 큰 차선에는 이제 뭐 미국의 대로들은 엄청나죠. 뭐 우리나라 대로보다 왕복 몇 차선이에요? 10차선 넘나요? 잘 몰라요. 수십 개의 큰 차선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꽉 차 있었는데 바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뭐 일본의 후쿠시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다가 들어오면서 거대한 뱀처럼 거리를 움직였다. 그 바다가 들어오는 거대한 뱀, 물의 침수가 얼마나 긴지 궁금해졌다. 헐리우드 대로에 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헐리우드 대로에 있는 시계를 볼 수 있었다. 4시 29분이었다. 잘 보세요. 일반 대지진들이 진도 8, 9에도 1분, 2분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30분 동안 계속 진동이 있었던 건가 봐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했다가. 엄청난 지진이죠. 진도가 몇일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울트라 메가 어스케이크. 엄청난 겁니다. 그쵸? 슈퍼 듀퍼 어스케이크. 겨우 30분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좋았다. 그냥 수백만이 우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빌딩들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우는 소리가 들렸겠죠. 들을 수 없어 좋았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전지적 시점에서 보이는 거죠. 그런 후 커다란 세계 지도를 보는 것처럼 이 땅과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도 그 지진을 느끼고 있었지만 헐리우드나 LA 같은 식은 아니었다. 자넷 맥도날드와 클라크 케이블의 지진 영화가 같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헐리우드나 LA에서는 어때요? 그 진동이 부드러우면서 그 진동수가 느린 거예요. 완만한 묵직한 진동인데 일반 지진들은 그거보다 훨씬 어때요? 그 진동수가 높죠. 그리고 진폭이 좀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가 짧으니까 파장이 짧죠. 그러니까 헐리우드나 LA에는 거대한 그 파장이 들어온 거고 샌프란시스코는 일반 지진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5년에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가 찾아보니까 클라크 케이블 잘생긴 남자 있죠. 하고 자넷 맥도날드구나. 자넷 맥도날드라는 여자가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1935년에 영화했거든요. 이 영화를 1937년에 이 사람이 알고 있죠. 왜? 35년에 영화관에 가서 봤겠죠. 굉장히 명작이라고 하대요. 그냥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 당시 기술로 대단하게 잘 그 지진을 구현했더만. 그래서 지진 영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는 움직였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거기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니 이렇게 요세미티 파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무언가가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는 이제 오버스러스트, 뒤집혀지는 거죠. 위아래가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남쪽은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바다로 가고 헐리우드나 로스앤젤레스 거기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조금 북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버스러스트, 뒤집히는 거죠. 위아래가 뒤집힐 것이다. 추측하기로는 트위스트, 뒤틀림 때문에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각기동 같은 게
지각이 이렇게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샌 안드레아스 단층하고 관련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헐리우드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 같았지만 그때는 내가 거기에 없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서서히 이제 바다로 가라는데 여기는 훨씬 빨리 간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뒤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도 그런 식으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때는 내가 거기에 없었다. 나는 멀리 벗어났다. 이 타임슬립한 상황에서 시점이 좀 멀어진 거죠. 나는 아주 멀리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10분 정도 감은 거죠. 그리고 눈을 뜨자 그랜드 캐년이 보였다. 그랜드 캐년을 보았을 때 커다란 골짜기들이 점점 그랜드 캐년에 보면 이제 한 20km, 30km 떨어져 있잖아요. 골짜기들이. 근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엄청난 그 대지진 때문에. 볼더댐이 밑에서부터 위로 밀려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랜드 캐년은 점점 벌어지고, 볼더댐은 양안이, 그랜드 캐년의 양안은 가까워지고, 볼더댐의 양안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벌어진다. 그런 거죠. 어차피 여기도 그랜드 캐년이죠. 볼더댐이 뭔가 찾아보니까, 후보댐입니다. 1947년에 후보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의회, 아니, 여기 아리조나인가요? 이 의회에서 후보댐으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볼더댐은 1937년에는 후보댐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볼더댐이 밑에서부터 위로 밀려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시점에 이름 명칭으로 쓴 거죠. 그리고 네바다와 리노까지 계속 보이고 바 캘리포니아와 멕시코까지 보였는데 그 남쪽의 화산들이 모든 이 남미 쪽에도 화산들 장난 아니게 많아요. 나는 남아메리카 지도 특히 콜롬비아, 페루 엄청나죠. 보았는데 다른 화산이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분출하고 있었다. 할리우드 지진 3개월 전에 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후보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뭐 20km, 30km인데 이 엄청난 지진에 의해서 이 양안이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가까워지죠. 여기 보면 이제 프레스노, 이게 이제 샌 안드레아스의 단층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프레스노, 여기 LA, 뭐 어쩌고 샌프란시스코 나오면서 이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면서 가라앉는 게 샌 안드레아스 영화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프레스노가 있고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이 정도 가라앉나?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그 어디예요? 라스베이거스 옆에 여기에 보면 이제 몰더시티. 그래서 여기 후보댐이 여기 어디 있고 여기 있죠, 여기 후보댐. 그래서 후보댐이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잠기는 거죠, 데스밸리도. 그래서 야, 이만한 게 다 바다에 갔나?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영상 뭐 예언 영상도 있고 그런데 다 믿을 건 못 되고 어찌됐건 이 얘기만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진행되나 잘 봅시다. 베네수엘라도 어떤 화산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멀리 일본이 보인 거죠. 일본이 단층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보세요. 일본이 단층대에 있는지 1937년에 17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일본이 판 구조론에 의해서, 그죠? 북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무슨 판에서 4개의 판이 만나잖아요. 뭐 엄청나게 복잡한 단층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판 구조론에서 밝혀진 건데, 1937년 이 옛날에 일본이 단층대 위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얘가 본 거죠. 빅베어 마운틴에 있었는데, 일본은 아주 멀어서 잘 볼 수는 없었지만, 일본이 바다로 들어간 걸 본 거죠. 나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일본 사람들의 얼굴에 놀란 표정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있었다. 일본 효녀들은 체형이 반듯하고 근육들이 유연하고 또한 꽤 예뻤다. 그렇지만 예쁘긴 예쁜데 인형같이 생기가 없었다. 저도 일본 애들 보면 예쁜데 뭔가 한국 애들하고 다른 것 같아. 근데 요즘은 한국 여자애들도 자꾸 일본 애들 닮아가죠. 나는 너무 멀어서 자세히는 볼 수 없었지만 단 1, 2분 안에 끝났다는 겁니다. 일본이 1분 안에 침몰해? 뭐 그런다는 얘기죠. 모두가 없어졌다. 아무도 남겨진 사람들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6년인가요? 뭐 어떤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일본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스틸컷인데 그 많은 예언가들이 일본이 침몰한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침몰을 보면 그 영화에 일본 사람이 만든 일본 침몰 영화에 보면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세요. 일본 침몰 영화를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일본이 왜 그렇게 빨리 가라앉냐면, 거대 슈퍼플룸이 일본을 잡아당깁니다. 가속이 붙어갖고, 순식간에 일본에 가라앉는 얘기가 일본 침몰에 나와요. 그것을, 이 사람 누구예요? 1937년에 판구조론도 안 나오기 전에 그 시대에 17살짜리 꼬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1분 안에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걸 봤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플럼 테토닉스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본같이 거대한, 일본은 호상열도라고 보기에는 원래 호상열도로 보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 뭐 예를 들면 카리브 해에 있는 어떤 섬이라든가 많은 호상 열도도 있죠. 뭐 알류산 열도라든가 무슨 쿠릴 열도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호상 열도다 그래서 화산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화산섬으로 보기엔 너무나 거대해요. 그래서 대륙의 일부가 가 있습니다. 대륙의 땅덩어리가. 그래서 옛날에 한국하고 붙어 있다가 얘가 떨어진 거거든. 물론 이제 동해가 역할이 있죠. 동해가 생기면서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저도 다 까먹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일본이 빨리 가라앉는 이유는 슈퍼플룸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요즘 얘기지. 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17살짜리 미국 시골 아이가 얘기했다는 거는 엄청난 얘기죠. 뭔가가 진짜라는 얘기죠. 근데 많은 예언가들이 일본이 침몰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 누구야? 조 브란트의 예언에 의하면 1분 안에 끝났다는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이게 진짜라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책에 보면 그렇죠? 뭐 싱싱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자면 일본이 침몰하면 거대한 해일이 한반도를 덮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국 경상도 지역에 난리가 나죠. 그러죠. 자, 중앙일보 일본 침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나는 현재 시간을 몰랐다. 시계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와이 전 세계를 다 본 거예요. 미국의 상공에서 타임슬립해서 하와이 섬을 보려고 노력했는데 거대한 조수 타이달 웨이브가 하와이에 들이닥치는 게 쓰나미를 본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젖었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못 본 거죠. 캘리포니아 전체가 바다로 가는데 하와이는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내가 전 세계를 돌고 있는 것만 같았다. 더 많은 홍수물이 올라오고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콘스탄티노플의 이스탄불이죠. 거기서는 흑해가 상승 중이고 수에즈 운하는 무슨 이유인지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이제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버리죠. 시칠리아 섬은 버티지 못했다. 시칠리아 섬도 바다에 가라앉은 거죠. 지도를 볼 수 있었는데 에트나 화산이 거대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지역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서로 다른 것 같았다. 시칠리아 섬은 없어지고 어디는 그대로 있는데 시간대가 다른 거죠. 지금 나는 그 시간들을 각각의 시간들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떤 지역들은 바다로 잠수쳤다 이거죠. 영국엔 거대한 홍수가 있었으나 해일은 아니었다. 뭐 템즈강이 수위가 상승했다든가 이렇지 해일은 아니라는 거죠. 물이 사방에 있었지만 아무도 바다로 빨려 들어가진 않았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라는 섬이 바다로 들어가진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울었다.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장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영국도 요하네슬레의 그런 진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영어가 그렇게 감정적인 언어인 걸 몰랐다. 영어로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요즘은 잘난 척하고 뭐 딱딱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라는 것도 이 영국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난하고 착할 때는 엄청나게 감정적인 언어죠. 나는 영어가 감정적인 언어인 걸 몰랐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 모든 종류의 교회들의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밤낮으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양초를 들고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의 일부, 아마도 유타 포함. 여기가 이제 다 바다에 가라앉나 봐요.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 유타 일부. 모두를 위해 울고 있었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이제 막 그냥 이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에 이제 방송이 타겠죠. 그래서 이제 울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타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마치 현안을 위해 우는 것처럼 울었죠. 한 가족처럼 마치 자기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는 거죠. 이때 뉴욕이 시야에 들어온 거죠. 뉴욕은 아직 거기에 버티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뉴욕은 안 가라앉았네요. 수위는 계속 올라갔다. 여기는 상황이 좀 달랐다. 사람들은 거리 지나면서 세상의 끝이다, 세상의 종말이다 외치면서 달렸다. 아이들은 레스토랑으로 달려가서 에이 죽기 전에 먹자 그러면 애들 막 먹어댄 거예요. 돈도 안 내고. 옛날에 LA 폭동 1994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는 약 5분 안에 모든 신발 가게가 다 털렸다는 거죠. 5번가에서 뭐 뉴욕에 5번가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5번가에서 모두가 달리고 있었는데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몇 분 안에 전기가 끊어진다고 큰 소리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해야만 했다. 패닉이 온 거죠. 5명의 소녀들이 YMC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곳은 렉시턴이나 어느 곳에 있었다. 그러나 뉴욕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로 가득 채운 쓰레기통을 가진 한 노퍼를 보았다. 모두가 죽음이 두려운 듯 하였고 어떤 이들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리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 보였다. 낮이 아니고 밤이었다. 나는 그 다음 날을 보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지역에 연료 탱크가 고장났다고 스피커들이 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상자들을 낙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안전해 보이는 많은 장소들을 보았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시골 지역이죠. 시골 지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들이 거의 똑같았다. 사람들은 이 장소들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고 일부는 도보로 갔고 일부는 여전히 연료가 있는 차로 거기를 향했다. 그러니까 뭐 재난 영화나 좀비 영화를 보면 안전 장소로 가는 모티프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는 대서양 어딘가에 땅이 생겨났다는 말을 들었다. 엄청난 땅. 이게 뭡니까? 아틀란티스가 다시 나온가 봐요. 어디가 가라앉으면 어디가 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대신에 아틀란티스가 올라왔나요? 궁금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지쳐버렸다. 일어나고 싶었다. 이제 이게 지금 이 타임슬립에서 깨어나고 싶은 거죠.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서 그 두 소년들과 함께 이 각별히 이 여자한테 애정을 가진 걸로 봐서 혹시 이 조 브란트의 증손녀, 고손녀가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 왜냐하면 혈연 피부치한테 끌리거든.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서 그 두 소년들과 함께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왜냐하면 프레스노에서 LA 가까우니까. 그러자 갑자기 헐리우드에 다시 돌아와 있는 거죠. 나 자신을 발견했는데 여전히 4시 29분이었다. 나는 빅베어 산에 있지 않았고 이번에는 헐리우드에 있었다. 내 꿈에서는 헐리우드에 있는 내가 완벽하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도 많이 가니까. 나는 이제 들을 수 있었다. 어딘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람들에게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막 당황하세요. 침착하세요. 막 이렇게 했죠. 공항에 빠지면 안 된다고 크게 소리고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듯한 영화관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영화관의 영화를 틀어놓고 있는데 막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 영화관의 한 동료는 키가 조금 작았는데 걔는 안 무서워한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겁을 먹어야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담대한 사람들도 있죠. 그는 계속 어떤 지시사항들을 외치고 있었다. 헬리콥터나 비행기나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지나가면 거기 타세요. 막 이런 지시사항을 영화관에서 했나봐죠.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래봤자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는 거죠. 대기 중에도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대기도 이상하고 뭐 파도가 닥쳐오고 있었다. 파도, 큰 파도, 악몽 같은 파도. 그러고 나는 다시 볼더 때 후보댐을 봤는데 후보댐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갈라지고 있었다. 그랜드 캐년은 반대로 협곡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졌다는 거죠. 20km인데 뭐 100m 가까이 간다든가. 그런데 볼더댐, 후보댐 양안은 반대로 서로 멀리 부서져 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낮이었다. 낮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볼더댐, 후보댐이 무너지면서 모든 라디오 방송국들이 동시에 중지됐다. 뭐 전기인가 보죠. 나는 미동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햄 라디오 운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궁금하면 바로 또 알려주죠. 그때 나는 햄 라디오 운영자들을 보았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주 어둡고 이상한 곳에 있는 그들을 보았다. 안경을 끼고 있는 작은 남자를 볼 때 그들은 계속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햄 라디오 운영자들이 뭐 헐리우드 산꼭대기나 이런 데서 계속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여기는 캘리포니아. 우리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모든 주의 서쪽 캘리포니아입니다. 우리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들어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는 그가 바다라고 말하려 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내륙 깊숙이 있었지만 물이 계속 들어왔다. 헐리우드보다 훨씬 안쪽에 캘리포니아 안쪽에 있었지만 캘리포니아 전체가 바다로 가라앉은 거죠. 아마 남쪽하고 북쪽은 좀 남나봐요. 계속 들어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탁자에 달라붙어 있었고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캘리포니아, 우리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우리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를 외쳤다. 이 외침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들은 것 같았다. 바로 그 몇 단어를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다. 산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캘리포니아, 우리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깨어나고 싶었는데 못 깨어나는 거죠. 내가 꿈을 꾸다가 일어난 것 같진 않았다. 근데 깨어났죠. 깨어났죠. 내가 꿈을 꾸다가 일어난 것 같지 않았는데 또 피곤하지도 않았다. 1, 2분 동안 그것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프레스노 현실로 또 돌아왔네. 간호사 잘 있나? 그 생각을 할 때 이제 깨어난 거죠. 그래서 프레스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그 간호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다. 나는 아침 내내 그것을 생각했다. 내일 집에 갈 거야. 그건 단지 꿈이야. 개꿈이야. 더 이상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헐리우드대로에서 미래의 아무 남자애들도 그런 귀걸이 끼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근데 그 여자애는 정말 진짜 같았단 말이야. 그 두 남자애들을 쌍둥이 애를 가지고 있던 여자애.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갈등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라앉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진은 한 30분 나나 봐요. 근데, 많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그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떠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에이, 그날 그 여자애는 거기 있을 리 없어. 그 지진이 난다 해도. 그러나 그녀는 너무 너무 진짜 같았단 말이야. 다른 것, 그 핵무선자들은 그들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우리는 바다로 들어간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우리는 바다로 들어간다. 산으로 가십시오. 언덕 꼭대기로 가십시오. 옛날에 1997년에 그 영화 뭡니까? 하늘에서 거대 혜성이 떨어지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시오.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 애리조나, 유타, 여기는 캘리포니아, 우리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소리가 내 귀에 울리겠지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내용을 끝내는데, 문제는 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며칠 걸릴지도 모르죠. 그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럼 며칠 걸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안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서서히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도망도 못 가요. 어떻게 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2년 영화 중에 세상의 끝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어떤 늙은 남자가 옆집 여자애랑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종말을 기다리죠. 뭔가 모티프가 점점 이 캘리포니아 침몰하고 관련되는 게 나오죠. 근데 제가 왜 이 캘리포니아 이 침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요즘 들어와서 생각을 했냐면, 구글의 기술이사가 이 사람이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특이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뭔가 이렇게 특이점이 발생한다 미래에, 그걸 2045년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2000년에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 거라고 옛날에 예언을 했죠. 그리고 2009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된다. 컴퓨터보다 뛰어나지만 훨씬 더 작으면 휴대하기 편하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서민도 이용하다. 여기까지 이용할 거다. 여기까지 나왔죠. 2020년에 홀로그램이 대중화되죠. 2년 남았네. 야, 심각하네. 그죠? 거리에 몇몇 사람들이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할 것이다. 이게 구글 안경이죠. 이런 거. 2025년에는 증강현실로 멀리 있는 사람은 어색하나마 만질 수도 있다. 버추얼 리얼리티니 이래서도 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홀로그램 아바타들이 등장해서 2030년까지는 인간보다 멍청하지만 2030년에는 이제 매트릭스 가상현실이 대중화된다. 가상현실이 더 진짜 같아 되는 거죠. 현실과 똑같은 감각을 가상현실 안에서 그대로 느낄 것이다. 가상현실을 통한 자택근무가 대중화될 것이다. 무시무시합니다. 2040년에 나노머신 때문에 신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트랜스 휴먼이 되고 2045년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지 않는 장기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나노공학이라든가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알파고의 발전 과정을 보면 무섭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통째로 그냥 호화롭게 사는 무리들이 다 바다에 빠질 거다. 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선지자와 목사님들 보내서 회개하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죠. 그 중에 대표적이 캘리포니아 쪽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바다에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항상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중 해석에는 수십 개인가 200개인가의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소돔 고모라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현재
사해의 해저에 있습니다. 남쪽에. 따라서 메가 어스케이크 이후에 캘리포니아가 해저에 가라앉는다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예언의 패턴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때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착했습니까? LA 아주사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한국도 이때는 얼마나 막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이 떨어졌을 때 여자들도 얼마나 착하고 섬기며 잘하고 했습니까? 요즘에는 여자들 얼마나 교만하고 김치녀들 된장녀들 진짜 도도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교육은 여자가 교회거든요. 하나님 볼 때 교회가 또 교만하고 악독한 거죠. 옛날에 그 소년 때의 우리 아름다운 때로 돌아가라.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캘리포니아 침몰의 타임슬립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거를 소개해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조 브란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 브란트의 타임슬립과 윌리엄 브레넘의 프라퍼시에 나오는 캘리포니아 침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 뭐 저야 이제 재밌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이제 뭐예요, 뭐 이렇게 첨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해 드린 거예요. 번역해서 마치겠습니다.